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절판된 책인데요. 독소를 없애주는 현미채식입니다. 현미채식은 아토피, 당뇨, 고혈압, 항암치료 등 모든 질환의 특효약으로 의학계에서도 권하고 있고 다이어트 식단과 각종 자연치유요법에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의학의 사상체질을 접목해서 체질별 현미채식을 어떻게 할지, 또한 육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한의학 박사인 배한호 님입니다. 그는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치료 원칙을 두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개별적 차이점을 인정하고 현미채식을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유연하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사상의학적 체질은 무엇이며 현미채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미채식은 체질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경희대학교의 송일병 교수는 서양의학은 원인 제거 의학이다. 예를 들어 폐렴에 걸리면 폐렴의 원인은 쌍구균이라는 박테리아니까 항생제를 투여해서 박테리아를 죽이면 치료가 된다는 식이다. 이에 비해 동양의학은 환경조성의학이다. 세균은 거기에 그냥 놔둔다. 균과 사람을 더불어 살게 만들면서 그 균이 점차 없어지게끔 하는 환경조성의학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양의학 즉 한의학의 백미는 자타공인 체질의학입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병이 드는 원인 중 음식에 몫이 많으니 병들면 우선 음식부터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먼저 병을 다스리고 난 후 한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음식과 한약의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음식이 한약이고 한약이 곧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은 한약보다 기미가 강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기운의 편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식사로 언제든지 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반면 한약은 기미가 강하고 기운의 편향성이 커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하에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또한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과 반복적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도 음식의 편향성과 사람의 편향성을 고려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는 것이 사상체질 이론입니다. 송일병 교수는 체질에 따라 유리한 음식과 불리한 음식이 분명히 있으며 비록 그 영향이 적더라도 식습관이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독이 되어 인체에 쌓여 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음식을 비교적 가려서 꾸준히 먹게 되면 과항진된 장부는 다소 그 기능이 진정되고 과자아된 장부는 다소 그 기능이 항진되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 증상과 병증을 구별하여 병증이 아닌 증상에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가벼운 증상에는 약보다는 음식과 휴식, 가벼운 운동을 권합니다. 증상이 심하게 되어 병증이 되면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 회복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을 사용하여 병증을 치료하고 나면 약물은 곧바로 중단하고 다시 음식, 휴식, 호흡, 운동 등으로 몸을 조리합니다. 체질 이론은 서양에서도 의학의 뿌리가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몸은 혈액, 점액, 담즙, 흑담즙 등 4가지를 기본 요소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창하였습니다. 또한 갈레루스라는 학자도 인간은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의 이재마 선생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뉘는 4가지 체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체질별로 기운의 성쇠가 있어서
어떤 장기는 강하게 타고나고 어떤 장기는 약하게 타고납니다. 태양인은 폐장의 기운이 강하고 간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태음인은 간장의 기운이 강하고 폐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쇠양인은 비장의 기운이 강하고 신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소음인은 신장의 기운이 강하고 비장의 기운이 약합니다. 소음인의 현미채식. 소음인의 타고난 기질. 소음인은 신장 기운이 발달하고 비장의 기운이 약한 편입니다. 기운이 인체의 아래쪽으로 강하게 흘러가며 골반 주변의 기운이 발달하였습니다. 신장에 발달한 기운은 음욕을 키워 성욕이 가장 발달한 체질이며 비장이 약하여 식욕과 소화력은 약한 편입니다. 다른 체질에 비해서 몸이 차고 육체가 약하여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가지 체질 중 육체적인 힘이 가장 약한 대신 정신적인 힘이 발달하여 본인 대신 남들을 부려가며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태양인과 소음인은 정신이 발달하였습니다. 태음인과 소양인은 육신이 발달하였습니다. 태양인의 정신은 이타적인 정신이고 소음인의 정신은 이기적인 정신입니다. 본인의 안녕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사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상사로부터 일을 받으면 우선 본인 책상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수고롭지 않고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이것은 나보다는 누가 더 잘 하겠군 하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현장보다는 될 수 있으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려고 합니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온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지 않아도 직접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혜가 발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음인은 문서 작성에도 능합니다. 소음인에게 맞는 현미채식 방법. 소음인은 타고난 소화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화하기 쉬운 도정된 탄수화물 위주의 채식을 하게 됩니다. 채식 중에서도 단 음식은 모두 좋아합니다. 믹스커피를 즐기며 수입산 소맥분으로 만든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채식은 병을 키울 뿐입니다. 도정된 탄수화물인 백미와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현미를 섞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100% 현미밥은 소음인에게는 무리입니다. 채소도 무염식 또는 저염식의 생식보다는 데치거나 볶거나 삶아서 적당한 양념을 한 화식을 해야 합니다. 나물과 채소에 소금과 간장 등으로 간을 해서 먹어야 소화 흡수가 됩니다. 생식이나 저염식을 고집하면 흡수장애로 영양 부족이 오기 쉽습니다. 소음인은 음욕이 강하여 육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소화가 잘 안 되어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을 자주 먹으려고 합니다. 식탐도 강하여 항상 음식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군것질을 가장 잘하는 체질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소음인은 현미채식을 하면 좋으나 강한 식탐을 조절해야 가능한 체질입니다. 현미채식을 하더라도 완전 채식, 생채식은 좋지 않으며 채식은 주로 화식으로 해야 합니다. 도정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줄이고 익힌 나물에 천일염으로 짭짤하게 간을 한 채식을 하고 육류는 찌거나 삶아서 적은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상체질의학에서 소음인에게 맞는 고기는 닭고기라고 합니다. 태음인의 현미채식. 최근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채식하기 어려운 체질이 있습니다. 바로 태음인입니다. 채식을 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태음인은 붉은 고기를 비롯한 육식을 하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잘 빠집니다.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체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태음인 세종대왕. 조선시대 임금의 밥상은 어떠했을까요? 왕의 수라는 흔히 12첩 반상이라고 해서 밥과 탕, 찌개, 찜, 전골, 김치류와 장류 등 기본 반찬을 제외하고 12가지의 반찬을 더 올렸다고 합니다. 왕의 수라에는 고기와 생선류, 숙채와 생채, 해조류 등이 골고루 차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 중에는 편식을 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평소에 육식이 아니면 수라를 먹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영조는 채식을 즐기며 83세까지 장수하였다고 합니다. 영조가 즐겨 먹은 음식은 청포묵과 미나리, 숙주 등이었다고 합니다. 세종이 육식주의자라면 영조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국상 3년 동안 왕도 고기를 금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은 이러한 아들의 식성을 염려하여 세종이 국상 중이라도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태종의 상중 6개월만 육식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는 육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한 번은 친경을 한다고 직접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식사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고픔을 못 견딘 세종은 결국 밭 갈던 소를 그 자리에서 때려잡아 소고기국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스스로도 과로를 삼가야겠다고 했을 만큼 늘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좋아했던 세종은 육식을 좋아하고 비만했으며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30대 초반부터 다리가 아픈 풍병, 피부에 생기는 종기, 당뇨로 인한 소갈과 시력 저하, 요즘도 앉아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척추 관련 질병, 운동 부족과 비만으로 인한 관절 이상 등 다양한 성인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비록 성군으로 칭송받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지만 건강관리에는 취약했던 세종은 안타깝게도 말년에 갖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양분이 많이 농축된 육류를 과도하게 먹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활발한 운동과 활동을 해야 합니다. 육류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섬유질이 많은 거친 현미밥과 채소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태음인의 타고난 기질. 태음인은 간장의 기운은 강하며 폐장의 기운은 약합니다. 소화력이 발달하여 흡수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소화기가 가장 발달한 체질입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강하여 밖으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태양인과 정반대여서 민족, 사회, 국가 등에는 관심이 적고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본인이 속한 조직 정도에 마음을 둡니다. 주변에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능하며 항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식욕과 성욕, 즉 동물적 본능이 가장 발달한 체질이며 칼로리가 높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 육류 등을 가장 선호합니다. 먹는 양도 4가지 체질 중 가장 많으며 타고난 식욕이 강하여 현미채식으로는 허기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미채식이 가장 힘든 체질입니다. 태음인은 비교적 키가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가장 강한 체질로 운동선수 중에서 태음인이 비교적 많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채식이 규율인 경우 일탈을 통해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태음인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허기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고기를 실컷 먹어야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기를 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고 고기를 먹어야 배가 채워집니다. 현미채식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태음인에게 채소는 그냥 불일 뿐 음식이 아닙니다. 태음인은 가공된 채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체질입니다. 최근에 채식 식당이 많이 생기면서 채식 돈가스, 채식 불고기 등 육류 맛을 내는 가공 인스턴트 채식 요리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당에 가면 유독 이런 것을 즐겨 먹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소유욕이 강하고 거짓말에 능합니다. 또 긴장을 잘하고 겁이 많습니다. 내적으로 물질적 욕구가 강하여 현미채식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욕구 불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음인이 현미채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정신적 결단과 기본적인 수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태양인은 정신력이 발달해서 현미채식이 가능하나 태음인은 육체력이 발달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음인에게 맞는 현미채식 방법. 태음인은 억지로 현미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덜 튀기고 덜 구운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현미채식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식탐대로 육류를 과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말년에 앓았던 비만, 당뇨, 기타 심혈관계 질환 등에 가장 걸리기 쉬운 체질입니다. 시간을 갖고 육류를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식사에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콩류나 섬유질이 많은 말린 나물, 시래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나 연꽃 요리를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소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 합니다. 태음인은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서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당한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사상체질의학에서 태음인에 맞는 육류는 소고기라고 합니다. 부추는 소고기의 독을 해독합니다. 비타민,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부추는 소고기와 먹으면 오래 먹어도 해롭지 않습니다. 또 부추는 된장과 함께 먹으면 위암, 유방암, 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암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부추만 먹게 되면 매운맛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소고기만 먹으면 소기름이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태양인의 현미채식. 간디 아인슈타인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완전 채식을 했다고 합니다. 육식을 중단하고 채식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상체질의학에서 볼 때 태양인에게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태양인은 고릴라, 인류가 목축을 통해 가축을 육식으로 사용한 지는 대략 1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약 1만 년 동안 본격적인 육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식을 한 지는 30만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흡사한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는 채식주의 축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 터틀은 말합니다. 힘세지만 유순한 고릴라와 보노보는 완전 채식을 하고 침팬지도 주로 채식을 한다. 인간 생리로 판단컨대 우리의 선조 또한 이와 비슷했을 것이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초기 인류의 화석을 보면 그들도 거의 완전 채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류는 주로 초식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만 육식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도마뱀, 작은 동물, 알 등을 먹습니다. 큰 영장류인 고릴라는 전체 열량의 1% 정도를 육식으로 채웁니다. 작은 영장류인 오랑우탄은 전체 열량의 2%를 육식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영장류인 인간은 어느 정도의 육식이 적당할까요? 인간이 중간 크기 영장류임을 감안하면 대략 전체 열량의 1.5%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소화기는 초식 동물에 가깝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인간은 온대와 열대 지방에서 점차 추운 지방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육식을 시작하였고 농사가 어려워지자 목축업을 통해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인의 타고난 기질. 태양인은 폐장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나서 상체가 발달했으며 화를 잘 내고 잘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고난 관심과 생각이
본인과 가족보다는 사회와 국가에 있습니다. 반면 간장의 기운은 약하게 타고나서 소화기가 약하고 하체가 부실합니다. 태양인은 물질적인 욕심이 가장 없는 체질입니다. 사욕보다는 공익을 우선합니다. 공적인 다양한 사회 상황에 관심이 많고 정신력이 발달하여 정신세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활동가, 시민활동가, 자원봉사자,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반면 현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있어 현실적인 능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항상 꿈만 꿉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칫하면 술로 세월을 보내는 노숙자가 되기 쉽다고 하여 흔히 태양인을 잘 되면 나폴레옹, 못 되면 노숙자라고 합니다. 태양인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먹는 것에 크게 방점을 두지 않는 인생입니다.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간장의 기능이 떨어져 남들처럼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평소 음식을 적게 먹는 편이고 담백한 음식을 즐겨 합니다. 육식보다도 채식을 좋아합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 특히 육식은 먹기 힘듭니다.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태양인은 현실적인 의식주 문제보다는 존재나 이상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양인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형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지구의 환경과 국가의 장래, 사회의 안녕을 고민합니다. 반면 가족들의 안위와 본인의 건강은 뒷전입니다. 태양인은 음식을 소화시킬 육체적 힘과 정신적 관심이 없습니다. 도통 먹는 데 관심이 적어서 아무거나 간단히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힘이 납니다.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인은 체질적으로 현미채식이 가장 적합한 체질입니다. 완전 채식이 가능합니다. 태양인에게 맞는 현미채식 방법. 주로 태양인인 종교 지도자들은 채식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신도들은 이를 따라 하기 힘듭니다. 반면 태음인 종교인이나 신도들은 앞에서는 고기를 안 먹어도 뒤로는 꼭 먹게 됩니다. 육식을 안 하면 병이 생깁니다. 반면 태음인은 체질적으로 채식만 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습니다. 개체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채식을 하자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태양인은 채식이 쉽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힘이 납니다. 본인이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타고나서 그렇습니다. 태양인은 현미채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전 채식도 가능하고 화식에서 더 나아가 생식도 가능합니다. 태양인은 위로 솟구치는 기운의 편향성이 강합니다. 상체로 항상 기운이 넘칩니다. 모든 관심이 몸 밖으로 향합니다. 생식이 화식보다 속이 편합니다. 위로 솟구치는 뜨거운 에너지가 서늘한 생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인에게 좋은 음식은 메밀입니다. 메밀의 기미는 참편으로 인체를 서늘하게 해줍니다. 태양인이 메밀을 먹으면 힘이 나는 반면 소음인은 복통과 설사를 하고 오래 먹으면 머리털과 눈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사상체질의학에서 태양인은 신선한 과일이 좋다고 합니다. 서양인의 현미채식.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 중 유비는 태음인, 관우는 태양인, 조조는 소음인, 장비는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장비를 소양인에 비유하면 비교적 이해가 쉽습니다. 소양인에게 흔히 사용하는 말은 용두사미입니다. 시작은 용처럼 힘차게 나아가나 끝은 뱀처럼 질질 끝난다는 뜻입니다. 욱하는 성질이 많고 화를 잘 내는 편이나 한편으로는 다정다감하고 누구나 친숙하게 잘 사깁니다. 모든 사무에 능하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소화 능력은 태음인에 가깝고 정신은 태양인에 가깝습니다. 태음인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편이고 소양인은 신속하면서 즉흥적입니다.
소양인의 타고난 기질. 소양인은 비장이 발달하고 신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민첩합니다. 일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태양인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상부와 외부로 치솟는 편이나 그 기세가 태양인보다는 못합니다. 타고난 기세로 상체가 비교적 잘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편입니다. 소양인은 현미채식이 비교적 쉽습니다. 태양인처럼 물질적 관심보다는 정신적 관심이 많은 편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조금만 돌린다면 언제든 현미채식이 가능합니다. 소양인은 비장의 기운이 발달하여 태음인처럼 소화력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태음인보다는 약하고 태양인보다는 강합니다. 소양인은 현미채식을 하기 쉬운 반면 반대로 중단하기도 쉽습니다. 육식을 하다가 채식으로, 채식을 하다가 육식으로의 전환이 쉽습니다. 일종의 양은 냄비 체질입니다. 소양인에게 맞는 현미채식 방법. 소양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현미채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적은 양의 육식도 좋습니다. 완전 채식과 완전 생식은 힘듭니다. 소양인은 생식에 화식을 곁들인 현미채식에 생선, 해산물 정도의 육식이 좋습니다. 사상체질의학에서 소양인에 맞는 육식은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현미채식은 간단하다. 소크라테스는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양파, 배추, 올리브, 완두콩 같은 채소를 부식으로 먹으며 소금, 치즈, 포도주 등을 조금 곁들이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배부르게 먹으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거처하려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선현들은 간소하고 소박한 먹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나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받는 식습관 교육이 모든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른이 밥상에서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러난 담백한 식습관을 보여준다면 온 가족이 가랑비에 옷 젖듯 현미채식을 실천할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생명 에너지, 즉 사람의 음양오행 기운을 생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오장을 중심으로 호흡과 음식을 운용하고 생기를 생산 발현하여 천기와 통합니다. 결국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물에 담겨 있는 음양오행의 기운을 얻기 위함이고 천지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곧 자연과의 소통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습관은 그 자체로 예방의학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원래 환자 체질과 증상에 맞는 적당한 음식을 상담하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의 질병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2011년 7월경 한국을 방문한 미국 책임있는 의사회의 고문인 조엘 펄먼 박사는 말합니다. 미국인을 따라하지 마세요. 미국인의 식습관은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동양인들의 식습관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훌륭한 식습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방법을 발전시키세요. 조엘 펄먼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현미채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현미 잡곡밥에 채소를 계절에 따라 체질에 따라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현미채식은 한식입니다. 육식은 가급적 줄여서 적은 양을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현미채식입니다. 만약 육식을 끊고 싶다면 도전해도 좋습니다. 고기를 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닐 바나드 박사는 육식을 잇는 데는 3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미채식의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수입산 소맥분인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현미나 잡곡이 안 들어간 흰쌀밥은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흰 설탕을 양념으로 사용한 음식은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흰 설탕과 화학 양념이 들어간 샐러드는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밀단백, 콩단백 등으로 만든 가공채식은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커피, 음료, 와인, 술 등 기호식품은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계절과 체질에 맞게 먹지 않으면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운동, 금연, 절제된 생활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미채식이 아닙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나이가 들면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현미채식은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려면 육식을 삼가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대개 태양이는 정신력이 발달하였고 태음이는 육체력이 발달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신을 주로 사용하는 태양이는 채식을 할수록 몸이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지는 반면 육체를 주로 사용하는 태음이는 육식을 적당히 해야 몸이 좋아지고 정신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장기간 과도하게 육식을 하면 태음인이라도 결국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도의 간디 등이 채식주의자여서 천재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채식주의자이니 우리도 채식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정신력이 발달한 태양인입니다. 종교적, 창조적 에너지가 넘치는 이들은 육식을 하지 않아도 정신이나 육체가 충만합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완전 채식을 할수록 정신이 더욱 맑아집니다. 반면 태음인이 이들을 따라 완전 채식만 하게 되면 오히려 우울증이나 피해망상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퇴행성 관절 질환 등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채식주의자 중에 화를 잘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태음인이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의심이 많아져서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생기게 됩니다. 태음인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태음인이라고 하여 육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정신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기본적인 식단은 현미채식에 육식을 적당히 겸하는 정도로 하면 태음인의 기억력도 항상 좋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는 치매의 지름길.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진목 교수는 고혈압약 중 이뇨제는 계속 복용할 경우 칼륨 결핍 및 영양 손실을 부추기고 혈액순환 장애, 발기부전, 녹내장, 심부전,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전신의 혈액순환 정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게 됩니다. 이때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초 조직까지 혈액이 골고루 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가 와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압력을 높여 이를 극복하고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려고 하는 행위가 고혈압입니다. 이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혈압은 정상이 되지만 말초혈관의 압력도 같이 떨어져 인체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특히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 평생 복용하는 혈압 강화제는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김진목 교수는 혈관이 굳어지면 혈압이 좀 더 강해야 하므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 즉, 고령이 되면 어느 정도 혈압이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작용이다. 그런데 약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 당장 혈압은 내려가겠지만 노쇠한 몸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데 필요한 혈압을 확보하지 못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 부족으로 중풍, 치매,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은 노인들에게 혈압을 낮추는 약을 반드시 처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되면 약부터 복용하기 이전에 현미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채식은 동맥경화를 개선하여 말초 혈액순환을 돕고 뇌혈류를 좋게 해서 기억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 태음인도 한동안 육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음인은 단기간의 단식도 좋습니다. 콜린 캠벨 박사의 연구 결과로는 비교적 채식을 하는 사람이 육식을 하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는 알츠하이머 병은 종종 심장질환을 동반한다. 이는 두 가지 병의 원인이 같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채식이 아닌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임상 연구에서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다만 태음인은 완전 채식보다는 적당한 육식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좋은 물을 매일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한 기억력의 기본이 됩니다. 체질과 증상에 따라 물보다는 과일이나 채소의 수분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돗물 정화제 성분 중 알루미늄은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력을 위해서는 정수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반면 지나친 채식도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리어키스는 두부를 많이 먹을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두뇌가 더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는 콩의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은 꼭 발효를 해서 된장, 청국장, 간장 같은 형태로 먹거나 싹이 나게 한 콩나물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생콩, 날콩 같은 생식 형태가 가장 위험하고 약간 찌거나 삶은 콩, 두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만약 두부를 먹게 된다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미채식은 많이 씹어야 합니다. 씹는 동안 활발하게 움직이는 저작근은 뇌 근육을 자극하여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잘 씹으려면 평소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가 훌륭한 저작 운동을 만들고 훌륭한 저작 운동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과다한 육식보다는 많은 저작 운동을 유도하는 현미채식이 비교적 기억력을 좋게 합니다.